하는데 이런 걸 모르냐 이거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아까 검증 능력 부재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이거는요 사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부터 그런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민노총에서 오신 분도 있지만 정민호 위원장한테도 노사정 조사위원회를 꾸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사고 원인이 조작이 안 됩니다. 사고가 나면은 법을 만드는데 옳다거나 박수치는 사람이 노동부와 국토부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이사장 한상길입니다. 이제까지 말씀하신 분들이 전부 저를 지목해가지고 그냥 벼랑 끝으로 모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규제를 강화할 건 강화하고 필요 없는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분명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규제가 있다 해서 그것들이 반드시 우리를 옥죄는 것도 아니고 규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안전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토론에 참석하기 전에 소위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사고 났을 때 가장 우리가 신뢰를 갖고 있는 국가수 국립과학수사원이죠. 여기에 제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지고 여러 번 잘못된 거를 지적하면서 오류를 시정해라 했는데 당사자가 형사 재판 중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다 해서 회피를 해가지고 직접 전화까지 하면서 그게 안 돼가지고 제가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2017년도 4건의 사고는 전부 다 인재사고로 밝혀졌지만 그 인재사고조차도 저는 과학기술원에서 설명한 것들이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못된다면은 다음에 또 다른 제2, 제3의 사고는 필시 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고스란히 사업자로서는 재산 손실뿐만 아니고 우리는 망합니다. 노동자는 생명을 잃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까지 여기 노동부도 계시고 국토부도 계시지만은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원인을 제대로 한번 발표했냐 이거죠. 안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국가수의 법안감정서를 확보할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다 비공개예요. 그리고 국토부 2017년 1월 달에 오산 상가에서 난 사고가 그게 이제 피해 문제로 해가지고 이번에 또 시행규칙 하나를 발표를 했는데 제가 거기에 직접 반박하는 자료를 오늘 여기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저는 두 가지 설계 결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오산 사고에 대해서도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제가 굉장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오늘 일부만 여기다가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근데 사고 원인이 그렇게 감춰야 될 일입니까? 제가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이제까지 여러 가지 사고 건수에 대해서 게재를 해놓고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심지어 2012년도에는 박지원 노동부 장관이 국회에서 사과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고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제2, 제3의 사고가 날 수밖에 없고 그 사고로 인해서 엉뚱한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니에요. 자, 지금 제가 노랗게 색인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건설기계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을 때는 말소 사유 기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그전까지는 저런 거 전혀 신경도 안 썼어요. 왜? 장비들이 수입되는 게 거의 독일, 프랑스, 유럽제이기 때문에 저런 거 없어도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사고 나는 거에 대해서 특히 저 맨 앞에 있는 브로처 있는 사진 있는 거 저거는 제가 타워크레인을 올해 41년째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저는 있을 수 없는 사고예요. 제가 17년, 18년 작년에 국회 300여 분 국회의원들한테 사고 원인 조사 일괄로 다 이메일로 보낸 적도 있었어요. 자, 저게 카운터집 와야가 제가 제가 소개하는 데서 잠깐 벗어나겠는데 저게 카운터 웨이트가 18톤입니다. 위에 웨이트가 있는 게 저기 쏟아졌으면 밑에 아마 대형 핵폭탄 떨어졌을 거예요. 앞에 찝이 추락하면서 뒤에 카운터집 18톤을 들고 일어난다? 러핑 와야가 12mm에서 14mm밖에 안 됩니다. 파단 하중이 기껏 해봤자 12mm면은 14mm 정도 되면 10톤밖에 안 돼요. 구조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도. 그러면 앞에 A 프레임이 들고 일어났다.
그러면 거기서 와야가 절단돼서 카운터집은 그대로 있어야 후속적인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저런 게 장비를 설계하면서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 했었어요. 2017년, 18년도에. 한번 보십시오. 별별 해기한 사고 다 날 거다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우리 업종에 우리 사업자에 악담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예상된 사고였어요. 자, 지금 그 밑에 제가 이제 설명 먼저 간략하고 제가 다른 거를 좀 하다 보니까 저 부분이 결국은 뭐냐면은 장비를 만들어 와서 제조자가 만들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수입자가 있고 다음에 소비자가 우리입니다. 소비자 그 이해관계자가 여러분이고 그러면 저는 장비를 사서 쓰는 사람이에요. 국토부가 형식 승인을 하든가 인증을 하든가 하면은 정부가 승인한 거고 우리는 정부의 어떤 그 믿음 때문에 등록을 해가지고 장비를 쓰는 사람이에요. 사고 나면은 싹 빠져요. 그게 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사고 사례나 이런 거를 저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 두 가지를 딱 소개할 거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국토해양부에서 2017년 오상상가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시행규칙을 만드는 부분 하나하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KNF355i, 336i가 시린다 폭발해요. 290HC도 2004년에서 나온 거 한 20여 대가 그런 결함이 있습니다. 제가 국토부 조태영 사무관한테 메일로 직접 넣었어요. 그것도 작년 초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에 2014년도에 리콜 제도를 만들어서 리콜 제도를 자기들이가 그 어떤 책임이 있으면 끝까지 회사가 망가져도 끝까지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책임 묻겠다 그랬어요.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고 나중에 조태영 사무관을 만나서 딱 물어보니까 양이 많아서 못 봅니다. 그럼 양이 많다면 뭡니까? 그만큼 결함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저가 사업자인데 제가 이런 결함을 얘기하는 거는 이게 곧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개선 방향에서 제가 좀 일부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제가 여기서 그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이런 설계 검사 저도 굉장히 이런데 그 관심이 많다 보니까 찾으면서 많은 설계 결함을 찾아냈어요. 그러면 이게 소위 형식성이나 설계도서를 산업안전공단이든 지금 산업안전협회든 건설기계 안전원회든 이걸 신청했을 때 검증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첫째. 자, 검증 능력이 있으면 찾아내야 돼요. 요소를. 우리나라의 그 크레인 제작 안전기준 때 기준 가지고 장비를 만든다? 크레인 안전기준 요거밖에 안 됩니다. 제작 안전기준. 제가 여기 두 권 책을 갖고 있지만 이게 전부 다 해외의 장비를 만드는 규격이에요.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어떤 걸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없습니다. 이런 거. 저도 중국제 갖고 있어요. 하지만 중국제를 사야 될 불가피한 사연이 지금 현실을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 그 연식 제한, 제가 연식 제한 때문에 이렇게 목청을 높이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필연적으로 풍선을 누르면 어느 한쪽으로 삐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중국제라고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자, 국제 규격의 적용의 필요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요 몇 장짜리 건설기 제작 안전 기준 이거 가지고 뭘 할 거예요? 이거 가지고 대한민국 타워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전까지 독일이나 이런 데 갔을 때는 여기서 시키지 않아도 자기들 스스로가 굉장한 안전율을 가지고 보수적으로 설계하고 과하달 정도로 설계를 해왔어요. 타워 크레인도 만들 때 똑같이 여러분들이 만들었을 때 형상을 봐서 타워 크레인이지만은 철 구조물과 기계 장치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도 이익 창출합니다. 이익 창출하려면 어떻게 됐어요? 가볍고 얇고
소재가 좋아서요? 천만이 왔습니다. 소재. 자,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규격이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은 우리나라에서 ISO라는 거를 지금 만들어 놓겠지만 적용 안 해요. 안 하고 있어요. 재료에서만 KST 규격을 해가지고 뭐 강제 뭐 이런 거, 관 이런 것만 하고 있어요. 일부, 아주 일부 어떤 그 타워 크레인을 설계할 때 안전 요소나 충격 계수 이런 것들은 건설기계 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어떤 카테고리별로 아니면 파트별로 어떤 적용 하중에 따라서 설계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남한테 의존해야 돼요. 그러면 C나 FEM이나 이게 다 유럽 규격입니다. EN이나 독일 DIN 규격이나 세계적으로 가장 그 규격이 높게 상향돼서 안전율을 강조하는 데가 튜브입니다. 독일 튜브. 실질적으로 튜브 인증을 받으려면 장비 가격에서 상당 부분을 더 값을 줘야 돼요. 과거에는 국내 들어온 장비에서 튜브 인증을 일부러 받으려고 했어요. 지금은 안 해요.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내구성 필요 없어요? 10년만 쓰면 돼요. 이미 소문 다 났어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저런 장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예고했었습니다. 자, 이제까지 사고가 설 해체 상승해서 100%다 났어요. 99.9%라고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저는 협동조합에서 91년도부터 사고 조사를 해왔어요. 2018년, 2019년까지. 정부가 2012년도부터 사고 조사해요. 저희는 91년도부터 했고 여러분이 아시는 설해체 교육도 협동조합에서 시작했어요. 나중에 법으로 가져갔지만. 자, 현실성 있게 제도를 제대로 정착하는 데가 과연 어디나 이거죠. 자, 제가 저 자료에서 제가 지금 저 안경을 써야 보이고 안경을 벗으면은 또 저 멀리 안 보여가지고 일단 여러분 좀 읽어 보시고요. 제가 그 2017년 저거는 오산 상가 사고 난 거하고 아까 KNF 시린다 터진 거에 대해서 국토부에다 정식으로 제가 의견을 넣은 겁니다. 반대 의견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냥 제 주장만 한다 하면은 여러 가지 네 생각대로 하냐 이랬지만은 실제 국토부에서 제시된 겁니다. 여러분이 반대했을 그 내용이에요. 이사장님 좀 줄여 주십시오. 10분 다 지났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시작도 안 했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까지만 이제 시간을 주시고요. 저기 이제 산업안전협회에서 설계를 한 건데 저기에 보면 핀 공차를 0.5mm를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국제 규격이나 이런 데서는 그 홀의 지름마다 그 공차 주는 게 있는데 0.5mm 정도 준다면 굉장히 큰 핀이어야 되는데 지금 저기 소형 타워입니다. 해당되는 거는 45파이밖에 안 되고요. 자, 저게 사고 보고서에 실제 들어있던 사진이고 저기에서 이제 그 6mm 단차가 난다는 거 소위 이제 여러분들은 타워 크레인을 다 하시니까 알 겁니다. 집 밑에 핀을 끼우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여기 갭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실질적으로 작업자들이 작업할 때 이 핀을 끼기 위해서 딱 조준을 해서 때려요. 그렇죠. 안 맞으면은 빼려고 또 생쇼를 해요. 그럼 0.5mm면 어떤 차이가 나느냐? 지금 이렇게 흔들려요. 0.5mm. 이런 거 봤어요, 핀? 없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그 규격대로 한다면 0.100분의 10 정도 공차를 줘야 돼요. 타워 크레인이 그리 크지만 실제 핀은 0.1mm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게 0.1mm짜리입니다. 흔들려요? 안 흔들죠? 그러면 여기가 이 실제로 제가 이렇게 그 단면적으로 갖고 왔지만 여기에 암수 결합이 돼요. 그럼 3면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 0.1mm라도 이게 박을 때는 굉장하게 한마링을 해야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저 핀을 보면 굉장히 핀 자체도 잘못됐어요. 이렇게 핀을 끼게 되면은 여기 핀 홀에 이탈이 안 되게끔 이쪽까지 이렇게 그 평면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저 핀은 대각으로 각선이 있었어요.
그리고 소위 검사할 때 이 와르핀을 삐는 각도가 어쩌니 이런 검사를 하는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핀을 끝까지 껴서 도달이 됐나 하는 확인 차원이고, 만에 하나 빠져나갈 수 없게끔 이걸 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지금 이 핀 자체가 저 끝에 보면 이 대갈, 이건 제가 이제 손잡기 위해서 이게 편하게 만들었는데 저 끝이 퍼져 있어요. 저것도 그 설계도에서는 S45C로, 여러분 철기호 잘 모시겠지만 S45로 되어 있는데 S45C는 우리나라 재질이에요. 그리고 실제는 Q45C라는 재질인데 45C라는 재질은 저렇게 한 마리 가면요, 저렇게 퍼지는 게 아니고 깨져나갑니다. 립벨, 옛날에 립벨 장비 하부 찝이 잘 깨지죠. 그래서 지금 그런 실제 독일제들은 그걸 안 씁니다. 42크롬 몰리브덴 재질을 써요. 깨지지도 않고 퍼지지도 않습니다. 핀 하나에도 차이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핀 기호도 엉망, 공차도 엉망, 실제 제작도 엉망, 사고 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디 있었냐면 오산상가하고 최근에 업하우스입니다. 업하우스. 청담동. 왜 찝이 부러지는지 아시죠? 이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핀이 빠져나가요. 지 스스로. 그러면 사고 원인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장비가 10대가 들어왔는지 20대가 들어왔는지 몰라요. 제가 사업자지만 사업자가 잘못되고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사고 원인이 이런 걸 판명해야 돼요. 자, 그러면 사고 원인을 조사해 잘못했다. 그럼 리콜을 해야 돼요. 리콜 13년도 돼 있고 이건 14년도 장비예요. 리콜 하기 싫어요? 근데 그 회사 쫙 찾아가면요, 학고방이에요. 철공소 될 수 있고. 중국 내도 가짜 장비 또 만들어내요. 왜? 한국 시장이 만만해진 겁니다. 지금 만만해졌어요.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분 내주십시오. 예. 또 근데 제가 이게 원래 이런 기술적인 걸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지니까. 예. 제가 간단히, 아이고, 이게 밑으로 안 내려가네. 저게 그 KNF 355i, 336i 실은 다 터진 겁니다. 제가 사실 저 조각을 구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어려웠었는데, 왜냐면 저게 가면 즉시 치워버려요. 이 테스트를 하려면 최하 30cm 이상 나와야 되고, 인장, 항복, 성분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게 설계도에서는 SCM415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시험 성적서를 SCM415로 신청을 냈는데, 딱 받아보니까 SCM440이에요. 근데 자, 이 440은 저 위에 우측에 보면 이 쓰는 용도가 어디냐면 시린더가 아니고요, 크랑크 축, 샤프트, 기아예요. 소위 깨지는 재질이에요. 자, 그러면은 시린더로 쓸 수 없는 재질을 쓰는 대로 저 시린더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 지금 그 타워 크레인 저 보면 저 일본 이제 그 규격인데, 타워 크레인 저런 시린더를 쓰려면 상당한 850kg, 제곱미터당 850kg 인장력이 필요하고, 연신율, 그래 늘어나는 성분이 좋아야 되고 용접성이 좋아야 돼요. SCM415란 뜻은 처음 생소하시겠지만 뒷자리는 탄소 용량입니다. 탄소 함유량. 그러면 SCM415면 0.15%고 SCM440은 0.4%예요. 철에서 용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탄소입니다. 그럼 SCM440을 용접을 했어요. 좋습니다. 용접, 지금 뭐 알곤 용접인데 조심해서 하면 돼요. 그러면은 왜 저게 전용 튜브가 나오냐 이거죠. 저게 굉장히 그 위험성이 있고, 또 이게 사람이 올라가서 일할 때 잘못 폭발하면 대형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안전율을 500%를 줘요. 단기 잠깐 사용하는 거에 불구하고. 근데 KNF 장비는 안전율 400% 줬어요. 그리고 KNF 장비가 290보다 장비가 26톤이 더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두께가 똑같아요. 자, 그러면 과하중에 의해서 터질 수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전용 시린더가 아닌 이런 라운드 통셀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럼 열 처리 방법도 틀려요. 일본 애들이 그거 공개 안 합니다. 더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저게 91년도 한양 공영에서 제시된 밀시트. 저게 시험 성적서예요. 저게 밀시트.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 아까 건설기계 기준표 그 기준에 대해서 나온 시험 성적서가 저겁니다. 저게 어떻게 타워크레인을 다 보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저기에서 그 일본에서 한 장 딱 290이 들어가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최근에 건축 구조 기술사들이 타워 크레인 형식 승인을 하면서 뭘 어떻게 편법을 쓰느냐. 저 한 장 가지고요. 독일제, 프랑스제, 이태리제, 중국제 다 써요. 이거 실제 저걸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라운드 통세가 2m짜리가 100만 원이면 저거는 2m짜리면 600만 원, 700만 원 가요. 왜? 그만큼 공정이 어렵고 또 압출로 강제로 밀어내서 파이프를 성형하기 때문에. 왜 국토부가 사고가 나는데 이런 걸 모르냐 이거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아까 검증 능력 부재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이거는요 사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부터 그런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민노총에서 오신 분도 있지만 정민호 위원장한테도 노사정 조사위원회를 꾸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사고 원인이 조작이 안 됩니다. 사고가 나면은 법을 만드는데 옳다거나 박수치는 사람이 노동부와 국토부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아이고. 야. 감사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조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확한 사고 진실이 규명되어야 해결책이 나오기 때문이죠. 나머지 지금 이제 국토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나오신 정부 관계자분이 계신데 참 힘드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박정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과장님이 오늘 논의에서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정부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입니다. 앞에서도 우리 다른 분이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월요일부터 이제 건설산업과장으로 와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아마 제 테이블에 있던 게 아마 이 타워 크레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주에서도 여기 계신 분들이 세종시에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그 타워 크레인의 문제를 좀 현장에서 저희들 듣도록 이렇게 좀 아마 알리는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또 최근에 저도 옆에서 제가 오기 전에는 교통안전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전이라는 이슈가 아시다시피 저도 이제 안전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이슈고 또 이 정부에서도 제일 중요한 그 아젠다 중에 하나가 이제 안전입니다. 국민의 안전. 그래서 저도 이제 안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관심이 많고 또 그런 업무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타워 크레인의 사고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관심을 또 가지게 됐고요. 월요일 와서 이제 제가 시간이 짧아서 이게 깊이 있게 또 이제 기술적인 이런 앞에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지만 세세한 내용을 다 100%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 얘기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좀 뭔가 많이 부족하고 개선해야 될 게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간단하게 보고받기로는 아무튼 17년에 정부 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그다음에 18년도에 그 후속 조치로 관련 법령 개정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근데 저도 여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앞으로 정부가 제도 개선을 하는 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필요하면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사고가 안 나는 세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필요하다면 뭐 얘기하신 대로 뭐 노사정 뭐 필요하면 다 합의를 하고 또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불법 등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불법 개조, 그다음에 이제 조종사분들의 이제 전문성, 자격에 대한 문제, 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검토를 해가지고 꾸준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뭐 여기 특히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제일 중요할 거라 보고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도 들어가면서 구체화 시킬 때 그런 의견도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가지고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뭐 우리 저기 지난주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아주 잘 그 인지가 안 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그 교통 안전 담당 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안전 문제를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나중에 또 질문하시고요. 다음 마지막 토론자는 그 고용노동부에서 오신 고광훈 산업안전과 과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산업안전과장 고강훈입니다.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료는 배부된 자료에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 부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지난 2월 12일에서 15일 3일간 3회에 걸쳐서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교육을 했습니다. 재작년에 4건 11명이 많이 사망했죠. 그래서 그때 12월에 17년 12월에 했을 때는 504명이 참여를 해서요, 교육에. 저희가 이번에 800여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1163명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아마 타워크레인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신 것 같고요. 또 임대업체에서도 많이 참여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 참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 사고가 없었다, 정부에서 자꾸 사고가 없었다고 발표를 한 게 사실입니다만은 사망 사고가 우리 대통령께서 사망 사고 절반 줄이기를 하다 보니까 사망 사고 위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2018년도는 그렇게 여러 그 이분들이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실제로 잔사고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붐대가 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 지부가 또 파단되는 사고들, 자칫하면 큰 사고로 또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들은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저기 보면은 약간 작년에 6,124대의 설치 해체 현장에 가서 우리 근로감독관이 타워크레인에 대해서 대부분 다 모릅니다만은 현장에 가서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상반기 때는 거의 다 지켜봤고요. 하반기 때는 자율감시팀이라든가 작업계획서를 완벽하게 수립해온 데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거기에 보니까 또 일자리가 늘어나더라고요. 자율 감시를 한다, 외부 초청해 가지고 하거나 본사의 장비팀이 이제 따로 가동이 되고 그러던데, 그렇게 저희가 연 한 2만에서 2만 4천 개소 감독을 하는데 저기 나가는데 한 6천여 회를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설해체 업체 관계자분들도 천천히 작업을 하고 또 안전해서 좋다는 의견을 제가 좀 들었는데요.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또 다른 업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에 또 사망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저기다만 모든 인력을 쏟아부을 수 없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 고용부에서는 그 비건설업의 타워크레인은 아직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조선업이라든가 철강 또 어디죠? 저기 그 항만이라든가 설치된 타워크레인은 저희가 아직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행 중, 실제 작업 중에 운행 중에 안전사고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여러분들 그 김용균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전면 개정되는데, 고맙습니다. 전면 개정이 되는데 타워크레인 부분도 원청이 다 책임을 지도록, 물론 임대업체하고 또 설치 해체는 등록제로 가고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도록 돼 있고, 또 작업 중단 바람이 불거나 했을 때 작업 중단 요건도 좀 강화를 하고, 또 그 원청의 처벌도 좀 강화하고 하는 부분이 아직 미결로 남아 있는데, 그거는 이미 다 들어가 있는데 하위 규정을 내년 1월 15일까지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이견 없이 그거는 그렇게 갈 것 같고요. 재작년 11월 16일 날
발표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 대책 14건의 과제 중에 10건은 완결이 됐고 4건은 그렇게 해서 갈 수 있겠습니다.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은요. 그러니까 사고 조사 문제를 또한 위원님들이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년에 무인타워에서 2건에 3분이 돌아가셨는데 알고 계시죠? 예, 1월 14일 광주 오령동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비계공이 위에서 안전 난간을 막고 떨어지는 비계 파이프라든가 크램프 등을 피하려다가 또는 거기에 막고 피트 차량 엘리베이터 홀로 추락한 사고입니다. 전담 신호수 배치 안 했습니다. 지상에서 운전했죠. 거기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자재도 묶음 자체도 시원찮았지만은 이질의 자재, 예를 들어서 강관 파이프를 올리는데 강관 파이프 크기도 다 다르고 크램프까지 같이 해서 올리고 그렇게 하다가 사고가 발생이 됐죠. 지금 현재까지 전면 작업 중지입니다. 최근에 신청한다고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중지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한 50일 가까이 지금 현장 전체가 작업 중지되고 있고 원청, 하청 최근에 입건을 다 했습니다. 임대업체, 설치업체까지. 부산에 거기도 익수종합건설인가요? 광주는 중해입니다. 이름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회사인데 부산의 익수종건에서 더 사옥인가요? 신축 현장 사고는 거기도 신호수를 배치 안 했죠. 그 다음에 신호수하고는 관계없는 거기는 설해체하고 관계됩니다. 상승 작업 중에 무자격자가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사람이 없다 보니까 당초에 5명 임대업체한테는 5명이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2사람이 빠지게 되니까 교체가 됐는데 전혀 교체에 대한 어떤 없이 4명이 작업을 했는데 그 중에 또 1명은 그 운전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여러 가지 작업계획서부터 나오죠. 무자격자가 나오죠. 이 무자격자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간단히 지금 진행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게 영상 속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조서를 봤는데 절대 작업 안 했다. 거기가 운전만 했다. 그런데 다행히 영상에서 작업하는 게 나왔습니다. 근데 또 거기 현장은 영상을 다 찍은 것도 아니고요. 카메라로 하다 보니까 뭐 CCTV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카메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배터리가 떨어져 가지고 작업한 장면은 다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청, 임대업체, 또 설해체 업체 입건을 했고요. 작업 중지는 2월 22일까지 1월 21일 발생해서 32일간 전면 작업 중지가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재해 원인 조사라든가 안전공단하고 하고 있는데 피해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공표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타워크레인 설해체 오늘 거기서 99%가 난다. 또 우리 오이택 위원님께서는 75%가 난다고 자료 중에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타워크레인 설해체 자격 교육, 자격 취득 교육 144시간이죠. 150시간이든가요. 당초는 오래 하려고 했는데 또 재교육 5년마다 보수 교육을 하는 거는 36시간입니다. 설해체가 가장 위험하니까. 근데 예산이 지금 59억을 금년에 확보를 해가지고 금년에 지금 공사를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좀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지금 안전공단 옛날 안전공단 거기 있죠, 인천에 그 타워크레인 설치된 거 그거는 타워크레인은 해체하고 새로운 타워크레인으로 설치를 해서 약 60억을 들여가지고 강당까지 해서 설치 해체 자격 교육장을 만들려고 지금 실시 설계까지 해서 오늘 16시 30분에는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일부는 의견 듣기 위해서도 또 글이 참여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교육 실시 설계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가장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기능사 또 자격 취득 교육이 잘 돼서 사고가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요. 오늘 그 제시해 준 과제는 국토부하고 협업해서 저희가 또 많이 도와서 또 제 예방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